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 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박상효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주제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떤 건가요? 제가 표정이 좀 밝은 이유는 아주 오늘 반가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어떤 건가요? 오랜만에 채용 소식 들고 왔습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럼요.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올해 기업 채용문이 꽁꽁 닫힌 상황인데 은행의 공채 소식, 모처럼 이 취준생들에게 아주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신한은행하고 지금 우리은행이 하반기 신입행원 공채 일정을 공개를 했습니다. 아마 다른 은행도 조만간에 일정을 좀 결정을 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년보다 채용 규모는 예상한 것처럼 좀 줄어들고 모집 분야도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달라진 은행권의 채용 동향까지 이슈픽에서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은행권 하반기 공채가 코로나19 여파로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채용 소식 굉장히 말씀하신 것처럼 반갑습니다. 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인원이 줄어든다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얼마나 줄어드는 건가요? 지난해와 비교를 해봐야겠죠.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지난해 신입행원 공채와 경력직 수시 채용을 포함해서 1000여 명을 뽑았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 정도는 신입 공채였는데요. 자, 올해는 상반기 공채가 없었고 이 하반기에는 수시 채용을 포함해서 모두 250명을 뽑습니다. 일반직 공채 규모가 작년의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입니다. 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도 역시 지난해는 총 750명을 채용을 했는데 올해 채용 인원 가운데 이 공채 신입 행원 비중은 얼마나 될지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 자, 이미 올해 상반기에 처음 수시 채용을 진행해서 40명의 전문 인력을 뽑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입 채용은 아마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은행의 채용 규모 역시 지난해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면 아직 하반기 채용 규모를 밝히지 않은 다른 은행권도 마찬가지인가요?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조만간 채용 절차를 진행할 국민은행은 지난해 채용 규모인 500여 명 채용보다는 줄어든 절반가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미 채용을 진행하고 있는 지방은행도 지난해보다는 적은 수의 규모인데다 전체적으로 수시 채용이 확대된 상황입니다. 사실 은행원은 신입 취업 준비생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도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작년이랑 비교해서 신입 채용이 급격하게 줄어든 이유 저희가 어떻게 분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당연히 예상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그 은행의 수익성이 좀 악화됐다 이런 여파도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지금 은행을 둘러싼 환경이 급격히 변한 탓도 큽니다. 저금리로 인해서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데다 보통 집에서 다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이렇게 네. 인터넷 뱅킹 같은 비대면 업무 활성화로 은행 점포를 찾는 고객 수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올 상반기에만 4대 시중은행에서 폐쇄한 점포는 모두 126곳이나 됩니다. 이 반기 만에 지난해 전체 폐점 수를 이미 뛰어넘은 건데요. 전체 은행 점포 수도 꾸준히 감소세인데 지난 3월 기준 6,652개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영업점 축소와 함께 근무 인력 재배치로 인해서 그만큼의 신입 직원을 뽑지 않게 되는 셈입니다. 점포 수가 이렇게나 많이 줄어든 줄 몰랐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저만 해도 은행 업무를 볼 때 은행을 가기보다는 거의 안 가죠. 네, 휴대폰으로 많이 업무 처리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네. 저 같아도 그렇거든요. 핸드폰으로 그냥 몇 번만 누르면 다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휴대전화에 깔린 모바일 앱으로 송금, 대출도 가능합니다. 웬만한 금융 업무는 가능하기 때문에 잘 안 가게 되죠. 자, 올 들어 2분기까지 대구은행의 인터넷 뱅킹 거래 건수는 3천만 건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었고요. 같은 기간에 인터넷 뱅킹 이용객 수도 8만 5천 명에서 60만 명으로 7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자, 은행들은 카페나 서점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해서든 좀 지점을 방문하도록 유도를 해보기도 하는데 네. 자, 은행 거래 가운데 창구의 비중은 계속 하락하고 지점 통폐합은 앞으로도 더욱 활발하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은행원들도 좀 고용 불안에 시달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은행의 점포 구조 조정이 곧바로 인력 구조 조정으로 연결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말씀하신 것처럼 좀 걱정이 되겠죠. 금융노조는 질적 변화와 방향성이 결국 인력 구조 조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금융경제연구소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2017년 한국시티은행 사례를 다뤘는데요. 당시에 점포 80% 폐쇄를 결정하면서 구조 조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점포에서 일하던 직원이
콜센터 업무를 맡는 등 일의 성격이 좀 달라졌고 신규 채용문은 역시 확실하게 좁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보면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긴 하지만 사실 저만 해도 이 앱을 사용할 때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휴대폰을 들고 은행을 간 적이 있거든요. 잘 몰라서요. 네, 어떻게 하는지 안에 너무 그러기 쉽지 않은데요. 네, 저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아하. 어르신들은 저도 그런데 좀 얼마나 불편하실까. 그렇죠, 그래서 어렵죠. 좀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은행을 직접 찾아가는 게 더 편하지 않을까요? 뭐 확실히 어르신들이 이 핸드폰을 만지면서 대출이나 송금 업무를 하기 좀 어려운데요. 신규 채용이나 고용 유지뿐 아니라 금융 소외계층의 보호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젊은 세대야 뭐 어플을 활용해서 금융 생활에 굉장히 익숙하지만 노년층 같은 경우는 주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프라인 점포를 이용을 하기 때문인데요. 자, 지난 7월 금감원에서도 이런 은행권 움직임에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서비스 이용 불편을 감안해서 네. 공개적으로 제동을 걸기도 했습니다. 점포가 줄어들 때마다 은행이 가진 공적인 기능과 역할보다 수익성만 따지는 게 과연 옳으냐? 아직까지도 이 부분은 좀 저희가 깊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어쨌든 지금 뭐 시대도 그렇고 코로나19 때문에도 그렇고 이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좀 은행에서 원하는 인재상도 좀 변했을 것 같아요. 뭐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비대면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 비대면 금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은행들의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디지털 전문직 인재 선호 현상도 더 커지면서 바라는 인재상도 디지털과 전문성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네. 국민은행은 일반직 지원자도 디지털 역량을 검증하기로 했고요. 하나은행 같은 경우는 소프트웨어 역량 지수를 평가하는 시험도 따로 치르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올해 디지털 ICT 석박사 특별 전형을 신설했을 정도고 상반기에도 지금 이 분야에 100명 안팎의 인재를 채용한 바 있습니다. 네, 물론 직무별로 또 채용 방식이나 기준점이 달라지긴 하겠지만요. 최근 인터넷 은행까지 이렇게 생겨나면서 좀 디지털 분야 인재 중요성 이 부분도 더 커질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인터넷 은행 3사도 경력직 채용에 나섰습니다. IT 인재 확보에 경쟁적입니다. 채용 일정이나 방식을 지원자에게 유리하게 맞추고 보수도 굉장히 파격적으로 책정하고 있는데요. 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이 은행권 채용은 디지털 인재 확보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네, 은행권의 인재상이 바뀌었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봤고요. 자, 다음은 유용한 경제 용어만을 쏙쏙 골라서 소개하는 유어들 시간이죠. 자, 오늘은 어떤 단어인가요? 네, 오늘은 니트족을 골라봤습니다. 요즘같이 네. 날씨가 쌀쌀할 때는 니트도 많이 입고 하는데 그 니트족이 아닌 건 물론 아시겠고요. 네,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썰렁한 얘기를 제가 해서 죄송합니다.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를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국내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일자리 자체가 줄어든 상황에 최근 구직을 포기하는 이른바 청년 니트족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올해 니트족은 127만 3천 명에 이른다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우리나라 청년 10명 중 1명이 바로 이 니트족이 되는 셈입니다. 해당 연령층에서 이 니트족이 10%가 되는 건 처음입니다. 외환위기 당시에는 청년들이 일을 구하지 못해도 꾸준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지금은 이 청년들이 구직 희망조차 갖지 못할 만큼 막막한 상황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당장의 정책 하나로 혹은 예산 조치만으로 풀 수 없는 이 구조적인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정부와 기업을 포함한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도 박상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